안녕하세요. 전문비서 자격과정을 맡게 된 하지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전문비서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 과정을 준비해 왔는데요. 제 비서의 첫 시작은 로펌이었습니다. 로펌 비서, 국내 기업 비서, 그리고 외국계 비서에서 국내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상사분들을 보좌하였는데요. 제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이 자격과정을 취득하였을 때 실제 비서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팁들과 그리고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 첫 시간에서는요, 전문비서 과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비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곳들을 가도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비서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직종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비서직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비서직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각각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문 비서들의 진출 분야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 비서라는 타이틀을 검색하기 이전에 비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국어사전에는 비서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한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숨길 비에 글 서자를 활용을 해서 사전에는요, 일부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활용하는 기밀 문서나 아니면 사무 정보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를 우리 국내에 있는 직업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원급 이상의 상사에게 직속되어 있으면서 그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비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비서와 우리 직업사전에서 의미하고 있는 비서가 동일한가요? 네, 많은 분들이 비서라고 하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보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넘어서서 앞으로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비서라고 총칭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단어들을 활용을 하면서 여러 기능을 아니면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불리우는 이름이 다 다양하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 비서라고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는요, 그냥 일반적인 비서로서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역량 아니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 그런 전문적인 행정 아니면 관리 실무자로서 상사의 보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필요한 부분을 적합하게 보고를 하고 일정 관리나 회의 진행 등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본인이 주도하에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비서를 딱 시작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험이 축적돼서 이제 노하우가 쌓여 있을 때 이를 활용해서 전문 비서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서와 전문 비서의 차이 조금 아시겠나요? 우리의 비서라는 직업은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사를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 외에도 비서의 주변에는 사내 고객이라는 직원과 사외 고객이라는 파트너 혹은 업무 관계자, 외부 손님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 중간에서 비서 역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상사를 기본적으로 서포트하고 어시스트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이지만요. 그 외에 보스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비서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업무 역량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즘에는 단순히 보좌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개념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비서가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해 있는 그런 분야 아니면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IT 분야라거나 아니면 제약 쪽이다 했을 때에는 그 분야에서 활용하는 용어 아니면 지식 등을 갖추어 있어야 상사가 중요한 사안이나 아니면 제안서를 이제 검토를 할 때에도 비서가 직접 먼저 검토를 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상사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비서들의 역할로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서포트나 지원의 업무가 조금 더 주를 이룬다고 한다면 전문 비서로 역량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서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을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비서들은 이제 보스, 상사라고 하는 보스가
출근하기 전에 업무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출근한 다음에 업무를 다 본 이후 퇴근을 할 때까지 이제 비서들은 같이 집무실을 음, 유지하면서 이제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스가 출근하기 전에는 주로 이제 그날의 일정이나 아니면 해야 될 일들을 점검을 하고요. 밤사이에 혹은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체크를 하면서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스가 출근한 다음에는 이제 그 사항들을 이제 보스에게 보고를 하면서 추가되거나 아니면 삭제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업무 시간에는 본인이 맡아야 되는 업무들이나 아니면 이제 상시로 생기는 보스의 일을 같이 보좌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보스가 주로 식사를 사 내에서 하는 분이 계시고 외부 식사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외부 식사가 주를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외부 식사 장소 예약 사항이나 아니면 이동 거리 등을 고려를 해서 일정을 좀 더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사내에서 진행을 할 경우에는 같이 식사를 하게 될 파트너 아니면 다른 동료와 일정을 다시 확인을 해서 적합한 시간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율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게 비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가 퇴근하기 전에 보통 비서들은 퇴근을 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왜 기다려야 되지? 아니면 상사가 일할 때까지 비서가 왜 남아 있어야 할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상사가 집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서는 또 언제 어떻게 일을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대비하여서 집무실을 함께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스가 이제 퇴근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업무가 이어질 경우들이 있다면 그때 비서가 도와드릴 일은 없는지 혹은 아니면 지금 어떠한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하여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상사가 이제 퇴근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바로 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집무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사가 혹시 놓고 간 것은 없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비서가 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 일정에 참고를 하여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스가 출근하기 전부터 퇴근을 한 이후까지 비서의 업무가 다 완료가 되면 그 다음 날의 일과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보스를 보자 하는 상사를 둔 이제 비서들의 직무에는 어떻게 직무가 나뉘냐라고 했을 때 보스 위주의 혹은 보스를 위한 업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비서 개인이 챙겨야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보스를 위한 업무들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좌 업무가 될 수 있겠죠. 보스가 어떤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참가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비서가 가장 먼저 확인해서 안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보좌 업무에 속하기도 한데요. 전화를 받아서 전화를 응대하거나 아니면 보스가 출장을 갈 때에는 출장 가기 전, 후, 그리고 출장 중의 업무들이 비서들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사 장소를 예약하거나 회의 장소를 예약하는 등의 예약 업무가 있고요. 출장을 갈 때는 당연히 항공권이나 숙소 예약도 진행해야겠죠. 그리고 사무실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의전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회의와 일정 관리를 비서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 분야의 업무는 보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고 보스가 이동하는 그러한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비서들이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사실 일정 관리 하나만 잘해도 비서는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순위를 잘 구분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업무들은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서가 개인적으로 챙겨야 하는 업무들에는요. 보스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비서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조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아니면 이제 외부 사람들과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거기에 주로 활용되는 컨택 포인트들도 활용을 해야 하고요. 한 번 방문한 손님이 주로 이용하였던 문구나 아니면 차, 종류 등을 체크를 해둔다면 다음 방문 시에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비서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들은요.
문서 작성 능력인데요. 문서 작성 능력을 잘한다라는 것은 문서를 잘 쓰고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서를 구성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문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부분은 비서뿐만 아니라 보스를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춰야 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비서는 상사만 보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협업자나 아니면 협력자들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업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서가 보고를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업무를 수행을 할 때 그들에게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신뢰도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서가 갖춰야 할 업무, 직무들은 보스와 관련된 것, 그리고 비서가 개인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비서들이 다양한 업종에 아니면 다양한 직종에 속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병원을 예로 들었었는데요. 큰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정말 대규모,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에 가면 담당 의사들이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서가 어떠한 상사를 보좌하느냐에 따라서 비서에게도 부여되는 업무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갖추어야 될 역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처음 말하는 오너 비서, 전문 경영인 비서, 임원 비서, 팀 비서.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단어만 보아도 어떠한 역할을 하는구나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처음 나와 있는 오너 비서는 말 그대로 오너의 비서입니다. 보스가 오너일 경우 이를 보좌하는 분이 비서일 때 오너 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를 세우고 회사를 창업한 사람들의 비서입니다. 실제 회사의 주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회사를 운영할 때 혹은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제 본인이 회사의 창업주이거나 회사의 주인일 때 이러한 분들을 보좌하는 비서를 오너 비서라고 합니다. 흔히 회장님들을 보좌하는 비서가 오너 비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문 경영인 비서라고 하는 분들은 이러한 오너들이 자신이 실무를 할 수는 있지만 보다 전문적으로 경영을 맡길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중점적으로 이런 경영 분야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체계로 잡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임기라고 하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계약 기간을 두고 고용을 하고 그러한 분이 CEO로서 회사의 경영을 전문적으로 전담하여서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전문 경영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보좌하는 비서를 전문 경영인 비서라고 하는데요.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사장 비서라고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직함을 사용해서 그분의 비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오너 비서와 전문 경영인의 비서는 실제 창업주, 주인이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지만 전문 경영인의 경우 자신의 실적 그리고 얼마나 경영을 잘 이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임기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진행을 하고 본인이 목표한 바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수익을 낼 때에는 계속 고용이 임기가 연장이 되기도 하지만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임기를 종료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비서가 신뢰를 많이 받아서 경영인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회사에서 비서의 경력 아니면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전문 경영인이 임기를 마치고 이 회사를 떠나야 하더라도 비서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전문 경영인 비서라고 하였을 때는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그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회사에 조금 더 좋은 역량을 발휘해서 나의 커리어나 그러한 패스를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죠. 그 다음은 임원 비서라고 불리우는 분들인데요. 임원 비서는 아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오너 비서나 전문 경영인 비서와는 다르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는 회사에서 전무, 상무,
뭐 이사 이런 분들을 통칭하는 게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원들을 보좌하는 비서가 임원 비서인데요. 그래서 뭐 채용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임원 비서라고 되어 있으면 보통 이제 전무, 상무, 이사 이런 분들의 비서이거나 혹은 사장 비서도 임원 비서라고 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장 비서 혹은 전문 경영인 비서와 조금 다르게 임원 비서를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 담당 임원이 수행하는 업무 그리고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조금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 제약회사의 어떤 영업 직군의 임원분, 비서를 채용을 할 때에는요, 특이하게 필기 테스트도 보더라고요. 필기 테스트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필체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면접 질문들이 오고 가는데요. 이처럼 임원 비서를 할 경우에는 담당 임원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IT 분야다, 아니면 제약 분야다 했을 때에는 그거에 맞는 키워드들이나 활용하는 단어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팀 비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팀에 헤드가 있고 팀장이나 이러한 헤드가 있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있는데요. 이런 구성원들을 통칭을 해서 팀을 다 보좌를 하는 경우가 팀 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비서는 우리가 어드민이라고 외국계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장이나 전문 경영인, 임원 비서와는 조금 다르게 많은 인원들을 보좌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출장 이러한 것들을 비서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그 구성원들과의 협업 능력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보좌하는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제 비서가 불리우는 이름을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비서들이 이러한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 비서를 시작한 게 아까 로펌 비서라고 했죠. 로펌 비서는 다른 말로 우리가 법률 비서라고도 합니다. 법조계에 있는 쉽게 말해서 변호사들을 보좌하는 비서인데요. 이렇게 내가 로펌에 들어가서 변호사를 보좌할 때는 법률 비서라고도 하지만 그 외에 회계사들의 비서 혹은 세무사 비서도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서들이 어떠한 분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는 크게 나뉘어지는 분야들이 다른데요. 국내 기업 비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성되고 우리나라에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을 모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삼성, LG와 같은 기업과 동일한데요.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창립을 하고 창업이 되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이 국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로컬 기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속해 있는 비서들은 다양한 직무들을 하기도 하지만 국내 기업만의 분위기 그리고 그런 기업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같이 업무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와 반대로 외국계 기업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문구 중에 3M이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네, 그것과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국내에서 창업이 된 회사가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과 같이 해외에서 창업이 되고 해외에서 시작된 기업들이 우리 한국으로 진출을 해서 한국 지사 개념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을 외국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비서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외국계가 미국이냐, 유럽이냐, 아니면 독일이냐 등등 다양한 그 기업의 모태 아니면 모기업의 그런 나라에 대한 문화도 알아야 되고요. 그 나라의 언어도 알 수 있다면 업무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에 요구되는 역량인 영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네, 네이티브처럼은 뭐 하지 못하더라도 영어로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상대의 의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도 한국어로 업무를 하더라도
이제 서로가 이해하는 말,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만 할 수 있듯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수법인 비서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률비서, 회계비서 같은 분야를 특수법인 비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법조계나 아니면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그러한 특수 직무를 갖고 있는 전문직들을 보좌하는 비서를 특수법인 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국내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한 명의 비서가 두세 명의 보스를 보좌하게 되는 경우들이 조금 주를 이루고 있고요. 혹은 이제 팀비서 개념으로 한 팀을 비서 한 명이 보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계비서는 모두 다 예상하시겠지만 국회 아니면 정치계에 있는 분들을 보좌하는 분들을 정계비서라고 합니다. 정계비서는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국회로 들어가서 비서 보좌관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예로 저와 함께 근무했던 어떤 비서 선배님이 본인이 보좌하던 분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계비서로 커리어 패스가 전환된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비서들은 다양한 직군에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분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업무를 역량을 채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관 비서는 사실 우리 국내에 속해 있는 공기관들에서 일하는 구청이나 교육청 같은 국가 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서들인데요. 신입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행정사원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한 명씩 비서 업무를 보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공기관 비서로 비서들 교육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젊은 우리 분들이 비서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실제 행정을 하시던 분들이 비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본인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문 비서를 꿈꾸신다면 혹은 비서로 취업을 꿈꾸신다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비서의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맞추어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어떠한 비서로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비서가 되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1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비서들이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